이제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주로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이전에 여러분 에아프 1, 2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일단은 자바, 이클립스를 가지고 같이 한번 구경해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단은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보는 거를 중심에 두고 몇 가지 얘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주지를 해가면서 내가 새로운 목표 도전할 때라든가 뭐 우리 후반부에 여러분 프로젝트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조금 더 생각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었고, 그 중간중간 이런저런 단어들이 이제 지나갔었습니다. 뭐 문장이니 선언이니로 스타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식, 이름 등등이 몇 가지가 더 튀어나와서 지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고, 이제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수업은 지금 자바를 쓰고 있잖아요. 자바를 활용해 가지고 이전 내용에 추가로 덧입혀서 진행해 볼 수 있을 법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2주차 때 등장을 했었던, 우리가 새로운 .자바 파일 만들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는 메뉴에서 new 한 다음에 클래스를 골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퍼블릭 클래스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 열고 닫고 돼 있는 걸 이제까지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그 친구랑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트 내지는 패키지 같은 느낌으로 구경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스 얘기를 구경하기 시작할 건데, 일단 제 목표는 이걸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살짝 쉬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막 여기 프로젝터가 높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 레이저 포인터를 쓰니까 그럭저럭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들이 꽤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구경해 두고 중간고사 보러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도 제목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인데, 이 제목의 두 단어, 클래스라는 무언가랑 인스턴스라는 무언가, 이 두 개념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내가 직접 뭔가를 서술하거나 할 때 구분해서 다룰 수가 있게 된다면 일단 이번 세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 측면에서 이 클래스 얘기, 인스턴스 얘기 살짝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이제 학습 목표들 중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재사용성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뤄볼 법한 나름 중요한 소속관계라는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 하면 역시나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형식과 관련한 얘기도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인데, 여러분 뭐 이거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클래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수업 말고 대충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아무튼 그때 몇 가지 내용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자바 동네에도 있구나 같은 약간 막연한 이미지만 가진 채로 일단 요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해 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느낀 점 적는 칸 마련했었잖아요. 우리 수업도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어려운 것 같다, 뭐 열심히 하겠다, 과제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올 거냐 걱정된다, 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아웃이라든가 프린트LN이라든가 그런 이름들 막 자동완성 해갖고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완성으로만 써놓고 넘어가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내가 따로 검색해 봐야 되냐, 그런 느낀 점을 적은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자, 우리는 이게 2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 이게 1학년 수업이다, 1학년 1학기 수업이다라면 보통은 3시간 수업이면 3시간어치를 준비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직은 내가 뭐를 물어봐야 될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게 풀강을 할 걸 준비를 해갖고 오는데, 보통 이제 2학년 이후 수업들은 여러분이
이제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다녀본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면 1학년은 요거 15학점 다 들어야 된다, 2학년은 요거 18학점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교양을 듣는다든가 하지 않으면은 엔간하면은 선택권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를 수 있고, 지금 몇몇 친구들은 에아프2를 안 들은 채로 지금 에아프3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꽤 다양한 자기만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일단 뭐 잘 안 됐을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본다든가 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 다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물론 이제 오픈톡방에 적으시면 저는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안 보기 때문에 직접 손을 들고 저한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수업 끝난 다음에 다른 친구들 집에 가고 있을 때 살짝 와서 물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자바 코드 몇 번 적었었고 앞으로도 꽤 많은 자바 문장들, 선언들을 적게 될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바 파일 내용물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꽤나 다양한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이거 적어본 적 있는 예시죠? 지금 저는 이클립스를 켜놨고 예전에 적어왔던 거를 살짝 열어볼게요. 당시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스아웃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엔터키를 쳤더니 이런 느낌의 메서드 호출식 세미콜론을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자, 여기에는 지금 이름이 총 몇 개가 적혀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점으로 구분해 놓은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웃이라는 이름, 프린트LN이라는 이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메서드 호출식이다라고 당시에도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는 것도 가능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시스템이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보니까 뭔가 녹색 동그라미에 F가 붙어 있고, 지금 O일까요? C일까요? 아무튼 하얀색으로 알파벳이 하나 적혀 있고 그 뒤에 이제 java.lang.system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친구의 일종의 정체에 대해서 첫 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는 이제 영어로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고, out이라는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java.lang.system.out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형식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색 동그라미긴 한데 아까 거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S랑 F 두 개의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이렇게 조그만 녹색 동그라미인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꽤나 커다란 동그라미로 돼 있고 가운데 C가 아마도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대놓고 얘는 java.lang.system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out은 얘는 java.lang.system.out인데 왼쪽에 형식 이름이 지금 printstream이라는 친구가 지금 하나가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ln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역시나 녹색 동그라미인데 아까 전에는 약간 가운데가 허연 느낌의 약간 대머리 같은 느낌의 녹색 동그라미였다면 얘는 가운데가 꽉 차 있는 녹색 동그라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 두 친구들이랑 다르게 이 친구는 java.io.printstream.println 이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인수 하나 받고 인수의 형식은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역시나 형식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친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설명 읽어보니까 대충 맨 윗줄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밑에 영어로 적혀 있던 거 막 열심히 이게 뭡니다 라고 영어로 적어놓은 건 그거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프로그래머, 우리 선배분들이 적은 겁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맨 윗줄에 보이는 건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이클립스가
요 이름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보고 대신 적어준 겁니다. 이 이름은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런 느낌으로 마련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라고 이클립스가 직접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녹색 동그라미니 비어있는 동그라미니 커다란 동그라미니도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설명에서 시스템 마우스 갖다 대면 아무튼 시스템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 왼쪽에 점점 해가지고 적혀 있었던 java.lang. 또는 java.io.printstream.이라든가 요 친구들은 이 println이라는 이름, 시스템이라는 이름 등등이 어디 소속 이름이냐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바 소속이면서 또한 랭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println도 비슷한 느낌으로 요 세 이름 소속이라 말할 수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름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 소속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요 압축 파일 역시나 제가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친구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거 그대로 복붙해왔어요. 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지금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코드 적는 부분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있을 것이고 이 빈칸 적당히 오른쪽 클릭하면 임포트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고 지난 시간에 임포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원래 우리가 골라 했었던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내 워크스페이스로가 선택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는 제너럴 폴더에 있으니까 이거 골라주시고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바탕화면이라든가 이런 데 저장해놨겠죠? 요 두 동그라미 중에 아래에 있는 거 압축 파일을 고르겠다 한 다음에 그 압축 파일을 찾아보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5주차 ESC라는 자바 프로젝트가 보이고 걔가 체크돼 있으면 바로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요 항목이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런 제가 자바 프로젝트 올려놨어요 할 때는 이 압축 파일은 여러분이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이클립스가 알아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압축 파일 자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돼 있다면 바로 엔터 쳐서 피니쉬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여러분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제가 만든 5주차 예시라는 자바 프로젝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평소처럼 src 폴더 열고 적당히 열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program.java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선언이 지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그런 선언들 지금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늘 있었던 요 메인이라는 이름, 메서드 이름이죠. 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 이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너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도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또 새로운 스트링 하나 담기 위한 선언이랑 그 안에 또 메서드 하나에 대한 메서드 정의도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 진행할 때도 여러분이 저게 맞다면 요 이름은 지금 이런 상태겠구만 마우스 갖다 대든가 아니면 직접 적당히 중괄호 안에다가 직접 각각의 이름들을 타이핑을 해서 점을 찍어 보든가 하는 식으로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소속 관계가 뭐냐? 소속 관계는 일단은 이름들 사이에 두 이름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관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는 이름이랑 연관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 어떤 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일단 다음 주에 이름이랑은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드디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아무튼 지향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랑 관련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소속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소속 관계는 두 이름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들 중 하나고 지금 요
여러분이 열어놓은 .java 파일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OUT라는 이름 파란색으로 굵은 글씨로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시스템 소속 이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out은 시스템 소속 이름이다. 요 둘은 소속 관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main이라는 이름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새로 등장했잖아요. 거기도 얼마든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자, 남들이 정해놓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하는 모든 이름들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속 관계가 구성되어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짤막하게 우리는 지금 설명을 안 붙여놨으니까 첫 줄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main은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라고 예쁘게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다 보니까 괄호 붙어 있고 왼쪽에 형식이 붙어 있고 얘는 꽉 찬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인은 프로그램 소속 이름이 맞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속 이름들 메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넘버라는 인트값 하나 담을 수 있을 법한 이름이 지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inner라는 또 다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서드 정의 위에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고 역시나 얘도 프로그램 소속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파란색 세모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일단은 뻥 뚫려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ner라는 친구는 클래스 이름이고 이 친구는 프로그램 소속이 역시나 동등하게 맞고 커다란 녹색 동그라미 이게 아마도 가운데 C라고 적혀 있는 걸 거예요. 이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ner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안에도 지금 선언 하나랑 메서드 정의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 두 친구들에도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텍스트는 inner 소속이 맞고 근데 inner가 프로그램 소속이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inner 소속이다라고 우리한테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좀 길다란 이름도 역시나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inner 소속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적혀 있는데 그런 이름들 마우스 갖다 대면 소속 관계를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 선언이 적혀 있는 요 이름 넘버는 프로그램 소속이 돼 있는 거를 메인도 비슷한 느낌이고 이너도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너 중괄호 안에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이 선언으로 지금 만드는 텍스트라는 이름도 inner 소속이면서 프로그램 소속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짧은 .java 파일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소속 관계가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을 당하는 입장인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이름이 갖는 소속 관계를 첫 줄에다 보여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속 관계가 두 이름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나도 저 사람 친구고 저 사람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쌍방 같은 느낌의 관계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요 소속 관계는 뭔가가 뭐에 소속된다, 뭔가가 뭐에 소속당한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일방적인 느낌으로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inner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다라고 지금 구경을 해봤단 말이에요. inner라는 이름이 프로그램 소속 이름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inner 소속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파일 탐색기 같은 거 보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스 폴더에 사용자 폴더에 막 그런 식으로 일종의 트리 같은 느낌으로 계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패키지 익스플로러도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여기에 다양한 폴더들, 다양한 자바 프로젝트들 있고 어딘가에는 지금 프로그램.자바가 있고 이 프로그램.자바가 요 자바 프로젝트에도 들어있으면서 또한 이 자바 프로젝트에도 들어있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긴 지금 동일한 이름의 .자바 파일이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들어가 있는 자바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파일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하면서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소속 관계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속이고 또한 인어 소속인
텍스트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계층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뭔가 A가 B 소속이고 B가 또한 A 소속이거나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결과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은 고로레냐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소속 관계는 대충 이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자, 우리 다양한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LN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점들을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소속 관계를 자바 동네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이름을 적을 때 점 연산자를 가운데 두고 적어가면서 요 이름은 예를 들어 넘버라는 이름은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넘버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 넘버를 쓸 거야와 같이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어떤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별표가 쳐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를 쳐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자, 우리 수업 자료에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지금 .zip 파일, 압축 파일 가지고 내 이클립스에다가 자바 프로젝트 임포트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데다 지금 제가 별표를 쳐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저런 것들은 뭐 굳이 외워가지고 필기 시험에 적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엽적인 내지는 지금 우리 2학년 1학기 시점에 완벽하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 좀 소개해두고 넘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제가 별표를 꾸준히 찍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주차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아예 첫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별표 진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다면 그 .pdf 파일에서만 튀어나왔던 내용, 예를 들면 우리 중간고사 몇 %냐 이런 거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하거나 할 때는 별표가 안 찍힌 거 위주로 리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소속관계, 요 점 연산자랑 관련된 내용물들은 일단은 저는 가급적 팩트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얘네는 조금 번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번만 구경을 해두고 조금 뒤 이제 지금 시점에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정도만 들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써서 여러분은 두 이름을 이어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system.out.println 우리가 호출식 적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점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왼쪽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점 연산자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out이랑 println 사이의 점도 점 연산자를 쓴 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직접 적어본 적은 없는데 자,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java.util.scanner와 같이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적었던 거는 이 스캐너라는 이름 일단 적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키를 침으로써 아까 제가 적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뭔가 첫 번째 줄 새로운 문장 지금 임포트로 스타트를 하는 걸 봐선 임포트 문인 것 같죠? 이런 친구를 적고 스캐너라는 7글자를 적고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우리가 적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적어봤었던 이 스캐너라는 친구 첫 줄 보면 이 친구는 자바 소속이면서 util 소속인 친구입니다. 라고 돼 있고 그거랑 관련한 내용이 지금 첫 줄에 박혀 있는 것 같고 요게 여러분이 싫다, 첫 줄 이렇게 적는 거 싫다라면 그때는 직접 점점 기호들을 적어가면서 이 스캐너는 자바 소속, util 소속 스캐너를 지금 쓰는 겁니다. 와 같이 저 스캐너라는 7글자의 이름을 적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뜨는 이 첫 줄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면서 진행하면 방금 전 봤던 그 임포트 문이라는 첫 줄이 필요가 없게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적는 점은 여기는 지금 연산자를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지금 형식 이름 적는 자리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여기는 지금 수식을 적을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3 더하기 5 같은 걸 적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트라든가 그런 거 적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연산자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요 정도 있고 요 마지막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한 단계씩 살짝만 구경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이라는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아웃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숫이 system.out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적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예를 들면 이것 역시나 저만 적을게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 out이라는 이름을 새로 선언을 적음으로써 나만의 out을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 out은 int 값 하나 담기 위한 이름이야. 지금부터 그렇게 쓸 거야 하고 얼마든지 진짜로 그 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요 out 세 글자를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저 out 말고 나는 시스템 소속의 out을 쓰고 싶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요건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시스템까지 6글자를 적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시면 점 연산자를 적으시면 지금 코드를 어디 적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java 안에 제가 to-do 이렇게 해서 주석으로 표기해둔 대충 요 근처에다 적으시면 저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요 to-do 약간 파란색으로 돼 있고 왼쪽에 아마 이렇게 클립보드 모양으로 표시도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 아래에다 적당히 엔터키 치고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시스템 소속 이름들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텅텅 빈 가운데가 비어있는 녹색 동그라미랑 가운데가 꽉 찬 녹색 동그라미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동그라미들 중에 out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는다면 이 이름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선언으로 도입해 놓은 요 세 글자 이름 out이랑은 약간 다른 이름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일단 점 연산자 적는 이유들 중에 하나, 나는 내 소속 말고 여기 소속 말고 다른 소속 이름을 지금 가져와서 쓰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점 연산자를 적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저만 적을게요. 지금 시스템이라는 요 6글자 이름은 사실은 java.lang.system입니다 라고 그 소속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다른 소속 말고 자바 소속이에요. 랭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맨 땅에서 시스템하고 점 찍었을 때랑 완전히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나 그냥 간단하게 적었던 거랑 완전히 동등하게 지금 간주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LN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은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프린트L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래 보여요. 적든 안 적든 그 뒤에 있는 out은 시스템 소속 out을 쓴 거고 그 뒤에 있는 프린트LN도 등등등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system.out.println sysout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자동 완성했던 메서드 호출식은 사실은 그 왼쪽에다가 java.lang 해가지고 이어서 적은 거랑 완전히 동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스템 이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나오는 그 소속 관계를 보고 그대로 따라 적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 동네에서는 요 java.lang이라는 뭔가 소속 이름들은 여러분이 굳이 점 연산자 내지는 점 기호를 적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가 적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일단 마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바라는 이름, 그래 6글자, 요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 이름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친구는 java.util 소속 스캐너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util이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 utility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겠죠, 아마도? 뭐 보조, 뭐 도움
도와주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느낌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SUV 할 때 U가 utility잖아요. 뭐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LANG라는 친구는 아마도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엔간한 자바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이 거의 항상 거의 항상 가져가서 써야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 java.lang 소속으로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바 프로그램 시스템 그 자체 내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java.lang 소속 뭐가 있나를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java.lang 한 다음에 점 찍고 다시 보면 어디 뭐 있을까요? 그래, 여기 클래스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고, 바이트 중요하죠. 캐릭터, 글자들,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더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법한 단어, 그 다음에 오류 중요하죠. 플롯도 나오고, 그거 말고도 뭐 인티저, 그 다음에 뭐 롱, 수학 중요하죠. 매스, 모듈, 우린 안 쓰긴 하지만 등등등. 여기 또 오브젝트라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 단어죠. 이런 뭔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이름들이 기본적으로는 java.lang 소속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라든가 C 동네랑 다르게 우리 지금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었죠. 이 스캐너라는 친구는 자바 프로그램 짤 때 거의 항상 쓰는 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java.lang 소속이 아니라 java.util 소속으로 지금 빠져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지금 콘솔 탭에 글자들 출력하고 콘솔 탭을 통해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스캐너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때는 우리도 이제 스캐너를 쓰지 않을 겁니다. 직접 마우스 입력 받거나 직접 스페이스바라든가 그런 거 입력을 원초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스캐너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자바 프로그램들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TV에서 동작하는 이라든가 그러면 리모컨 입력을 받으면 받았지 키보드 입력을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캐너는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필수적으로 쓰는 기능은 아니다 해서 java.lang 소속이 아닌 java.util 소속으로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java.lang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어야 저 이름을 유효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속 관계를 명시해서 util 소속 스캐너 쓸 거예요 라고 적어둔다면 여러분이 이 이름을 성공적으로 골라서 쓰는 셈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맨땅에서 7글자 그냥 대놓고 불러버리면 이 지금 7글자가 java.util 소속 스캐너를 쓰는 거냐 아니면 다른 소속 스캐너를 쓰는 거냐를 이클립스가 알아먹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간 줄을 쳐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 쳤던 친구들은 아마도 다시 한번 SC 정도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엔터키를 쳐서 맨 꼭대기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를 자동 완성 당함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납득이 되죠, 여러분? 지금 이 .java 파일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스캐너는 java.util 소속 스캐너를 쓰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우리가 적는 셈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줬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적어놨다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java.util 해서 이 소속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java.util 스캐너를 쓸 수 있도록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java.lang 소속 이름들만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름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out이란 이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out은 시스템 소속이고 따라서 system.out이라고 적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콘솔 탭에 출력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그 친구를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 뒤에 점 찍고 프린트 ln을 한다든가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소속 관계를 전부 다 명시해 가면서 적는 이름을 일종의 full name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맨 끝에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고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와 같이 장황하게 full name을 불러가면서
적는 게 장황하게 풀네임을 적는 게 가능하고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면 그때는 임포트 문을 적어주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바 동네에서 그 방금 전 봤던 첫 번째 줄 임포트 문장의 일종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조금 근본 없게도 그 임포트 문은 기본적으로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C 같은 데서도 이거랑 비슷한 걸 쓰는데 그 동네에서는 이걸 문장이라고 부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샵 인클루드라든가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거는 문장은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인 그런 거 적어본 적 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마도 한국말로 한다면 전처리 지시자 막 그런 식으로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프리 프로세서 디렉티브라든가 그렇게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선 임포트문 적어본 적 있죠. 임포트 타임, 임포트 랜덤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걔는 진짜로 문장이 맞고 걔는 진짜로 실행의 대상이 맞아요. 그 임포트 문을 실행하는 동안 진짜로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주사위 굴리기와 관련된 기능을 그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는 진짜 문장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자바의 임포트 문은 지금 보면 요 문장을 요 위에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사실 다른 문장들은 적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포트 문을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얘가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이걸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던가 하지는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두고 지금은 별표 쳐놨으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ull name이라는 단어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요 system.out.println에서 요 왼쪽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적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LN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마우스 저만 갖다 대볼게요. 프린트LN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 아웃은 명백히 시스템 소속이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out이라 적으면 시스템 소속 아웃을 고른 셈입니다. 근데 프린트LN은 지금 사실 아웃 소속은 아니에요.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프린트 스트림 소속입니다. 심지어 java.lang 소속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근데 요 이름을 지금 완전히 처음 튀어나온 건 아니기는 해요. 오늘 수업에서 요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아웃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웃은 프린트 스트림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그 프린트LN이 소속돼 있는 그 형식 이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지금 int out이라든가 int number 세미콜론 해놨잖아요. 이런 이름 갖다 대면 넘버는 프로그램 소속이고요. int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고 여기에 지금 형식 이름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out이라는 이름은 저 int 대신에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었고 프린트LN은 그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 이름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 이름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의 점은 지금 아까랑은 다른 느낌으로 지금 의미를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의 점은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C사웃 자동 완성 당했던 그 이제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간단한 한 줄도 점을 두 개를 썼는데 이 두 점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지면 정상이에요. 지금은 소속관계랑 관련한 설명하고 있고 저점은 일단 소속관계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다음 주에 저점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파이썬에서는 점을 써봤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time.sleep random.whentheint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죠? 거기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점이 지금 out.println에 적혀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자 C++ 같은 자바보다 한 단계 정도 한 10년 정도 더 옛날 얘기 옛날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system.out과 같은 상황에서 소속관계만을 명시하기 위한 국면에서는 점 연산자를 쓰지 않고 콜론을 2번 적는 연산자를 써서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상황에서 동일한 점을 쓰는 게 아니라 한쪽은 점 대신에 콜론을 적어가면서 전체 수식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건 그 동네고 자바는 둘 다 점을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C는 써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에아프2에서. 그때도 점 여러분 적어본 적 있죠. 점 말고 화살표도 적어본 적 있겠죠, 아마도. 빼기 한 다음에 꺽쇠에서 적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 적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기말고사 볼만한 타이밍에 적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언제 적었냐면 구조체랑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student.id, student.name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점을 적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축약형 표현으로 점이랑 별을 조합해서 화살표 연산자 쓸 수 있다, 그런 것도 배웠을 겁니다. 일단 그때 봤던 게 여기 지금 out.println에 적혀 있는 두 번째 점과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제대로 일단 내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full name을 찍어가면서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점은 점 기호를 쓰는 셈이 됩니다. 점 연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식 적는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 기호는 연산자는 아니다라 생각해 주셔도 좋은데, C++에서도 저럴 때는 콜론이라는 별도의 기호를 적기는 하는데, 뭐 사실 자바에서나 C++에서나 이게 지금 점이 연산자냐 기호냐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는 합니다. 자, 이건 자바 지금 어느 회사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라클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오라클이 일단 무슨 뜻입니까? 그 막 그리스 시대 막 신탁 막 그런 거 할 때 나올 만한 거잖아요. 점성술의 영역 같은 느낌.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일단 미국 회사인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든가 아무튼 상당히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느낌의 회사인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 거가 됐습니다, 자바는. 그리고 자바의 주인인 오라클 홈페이지에서 이 자바랑 관련한 공식 설명서를 지금 만들어 갖고 영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 설명서를 봐도 그 설명서 열어보면 이제 수식 적는 방법, 문장 적는 방법 목록 나오고, 수식 적는 방법 안에 연산자 목록이라고 떠요. 거기에는 점 연산자가 안 들어 있습니다. 명백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점은 없어요. 근데 그 공식 설명서의 다른 부분에는 이 점을 가지고 버젓이 이것 점 연산자입니다, 닷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거의 주인분들도 이게 점이 연산자냐 기호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원론적으로는 저렇게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그냥 평소에는 점 연산자 내지는 그냥 점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동일한 키를 눌러가지고 적을 수 있는 점이 여기저기에 다 박혀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의 실질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가면 지금 클래스 정의,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이너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너 소속 텍스트입니다. 선언 적혀 있죠. 이 중괄호 안에. 그 다음에 메서드 이런 이름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댈 때마다 얘네 둘 다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이너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텍스트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서도 지금 텍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등등등 보면 요 두 텍스트는 지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왼쪽에 그러니까 지금 35번째 줄 정도 30줄 근처에 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입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는 텍스트라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왼쪽 텍스트는 파란색의 이탈릭체로 적혀 있고 오른쪽 거는 약간 붉으스름한 회색 글씨체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너 소속 텍스트입니다 라고 소속 관계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보면 자,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그러니까 커서를 갖다 대면 클릭을 하던가 해서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에서 지금 쓰이고 있나에 대해서 이렇게 음영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너점 텍스트의 파란색 텍스트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그 이름 아마도 여기 선언을 가지고 도입한 이름이고요. 요거랑 동일한 이름을 지금 이 위턴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와 같이 음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는 수식의 오른쪽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텍스트는 맨 땅에서 적었고 따라서 가장 가까운 데 적혀 있는 요 인수 이름을 사용한 셈이 됩니다. 인수 이름이라 함은 요 메서드 호출식 적은 사람이 고른 그 값이 들어있는 이름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텍스트 네 글자는 지금 sysout 호출식 안에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와 같이 음영 처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inner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시스템이라는 이름, out이라는 이름 등등에 대해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number라는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럴싸하죠? 좋아요. 그래서 보면 텍스트라는 이름 지금 여기서 선언했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지금 inner.text라고 지금 요 정도까지만 이름을 명시를 해뒀고 그 아래가 이제는 이게 진짜로 풀네임을 지금 명시를 해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inner.text라고 적나 program.inner.text라고 적나 동치라고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죠? 얘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금 넘버는 3이라고 돼 있고 이 넘버는 지금 프로그램.넘버를 사용했다라고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맨 땅에서 넘버 6글자를 적었지만 인수 이름 넘버라든가 그런 게 아닌 프로그램 소속 이름 넘버를 썼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java.lang 소속이 아니면 풀네임을 적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소속 무언가에 대한 정의 내용물, 중괄호 내용물을 적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프로그램 소속 mai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프로그램 점이라는 소속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점 메인 내용물을 정할 때 적고 있을 때는 프로그램 점 넘버는 굳이 풀네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지금 이건 저만 적을게요. 프로그램 점 넘버를 적은 거랑 동치로 쳐준다는 거예요. 아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저만 적을게요. 넘버는 3하고 세미콜론 찍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넘버는 프로그램 소속 넘버를 쓰는 셈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드를 적고 있는 곳이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거고 이 메서드는 명백히 inner 소속이면서 또한 프로그램 소속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ner 소속 이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프로그램 소속 이름 굳이 풀네임 안 적어도 적을 수 있어요. 다만 텍스트 4글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인수 이름 선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텍스트 말고 저 멀리 있는 텍스트를 쓰고 싶어 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점 수식을 적어가면서 점 연산자를 찍어가면서 약간 더 멀리 있는 텍스트 쓰고 싶네와 같이 여러분이 적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야 될 만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자 넘버라는 이름 클릭해보시면 지금 보면 음영 처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영의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노랑빛이라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니터에서 보면 아마도 더 적나라하게 차이가 보일 겁니다. 넘버라는 이름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위에랑 선언 적혀 있는 데랑 요 넘버는 3의 는 왼쪽에 넘버 적어 놓은 거는 노란빛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린트LN 호출식 사이에다 적어 놓은 거는 그냥 노말 회색으로 지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건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요 둘을 색깔을 다르게 칠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냐라면 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자, 지금 봐봐요. 우리 데이터 흐름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의미 가져와서 새 데이터 만들고 그걸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일종의 데이터 택배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이름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넘버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여긴 지금 3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담겨 있는 값을 꺼내와서 사용하는 국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3이 담겨 있을 것이고 3을 꺼내와서 넘버 자리에 담는 값은 3입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이 아니라 일반 회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다른 이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텍스트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텍스트라는 이름도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언이 적혀 있는 부분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인수 이름 텍스트에 커서 갖다 대면 다른 곳은 다 회색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 선언 부분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요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건 어딘가에서 지금 요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 놨다는 거고, 거기서 지금 이번에는 텍스트 자리에 뭐를 넣고 호출해야지, 우리 항상 시스아웃 할 때 헬로 월드든 뭐든 우리가 직접 정했던 것처럼요. 지금 요거를 호출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요 텍스트 자리에 뭔가를 담아 놓고 그 다음에야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있다 보면 됩니다. 들어오는 데이터 흐름이 여기서 지금 발생한다 보면 돼요. 여기는 둘 다 나가는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음영 처리만 봐도 데이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칠해주고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칩을 서로 다르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이름 여기서도 등장했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 발생했고요. 노란색 칩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건 지금 아마도 프로젝터로는 거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적고 있을 때 그 이름과 동일한 소속의 다른 이름,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램.main 정의 내용물 적고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number라는 이름은 굳이 프로그램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넘버라고만 불러도 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여러분 스코프라고 아마 여러분 이전에 배워본 적 있겠죠. 예를 들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들었던 요 가장 가까운 곳의 선언을 참조한다라든가 그런 관점이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java.util.scanner 같은 경우는 임포트문을 자동 완성 당하거나 직접 적거나 아니면 풀네임을 적어줘야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이 스캐너는 지금 java.lang 소속이 아닌 거, 그건 사실은 조금 특별한 이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통은 아마도 메인 정의 중괄호 아니면 다른 아무튼 메서드 정의 중괄호면서 그 메서드가 java.util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오라클에 취업을 해서 java.util 뭔가를 만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스캐너라는 이름을 굳이 java.util 스캐너라고 적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java.util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메인은 그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소속 뭔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쓰고 싶을 때는 그때는 점 연산자를 적어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물들 중에 일부는 그럭저럭 지금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웃 시스템 소속 맞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java.util 소속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뭐 소속관계 명시 안 해도 돼.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납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특히나 이제 out.println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저히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소속관계를 얘기를 지금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 소속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대에 이름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일종의 실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소속관계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걸 꼭 미리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새로운 관계들을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fullname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을 찍어가면서 소속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어떤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찍고 싶으면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스코프랑 관련한 가까운 거 선언, 가까운 거 정의를 먼저 참조한다와 같은
보편적인 스코프 규칙에 따라서 풀네임을 안 적어도 되는 상황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내내 이 옷을 입고 수업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까 9시 반에 아침에는 까먹고 옷 갈아입는 거를 까먹고 와서 부득이하게 잠옷을 입고 수업을 했습니다. 잠옷이라긴 좀 그렇나? 일상복을 입고 수업을 했어요. 아무튼 드디어 만반의 준비가 됐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구경한 거 조금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뭔가 복잡한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일단 여기는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 정도만 가져가 봅시다. 소속관계 얘기 나왔고 이름들 사이의 관계다. 그거는 꼭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얘기들이랑 구분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네임을 적을 수가 있다. java.lang.system 그 첫 줄에 튀어나오는 그게 풀네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중에 스코프라는 얘기도 살짝 등장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점 자체는 다양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고 예를 들면 out.println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속관계랑은 관련이 별로 없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친구고 걔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른 개념 가지고 접근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놨고 그래서 자 복사 붙여넣기 해왔어요. 원래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봤던 그 소속과 관련한 표기를 여기서 쏙 빼버렸어요. 첫 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시스템 왼쪽에 있는 점점 프린트LN 왼쪽에 있는 거 점점점점 아웃 왼쪽에 있는 거 다 빼버리면 이런 느낌 정도만 남게 됩니다.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이고 프린트LN은 스트링 형식 값 하나를 받고 보이드 형식 값을 리턴하는 친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웃은 프린트 스트림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이름으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제 각각의 이름의 일종의 격 내지는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클립스도 요 세 가지 이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요 세 이름은 다른 용도로 완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클립스도 다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요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은 크게 4가지 의도로 쓰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 내지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코드 이름이고 세 번째는 보통 타입네임이라고 붙여서 부르는 형식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봤던 요즘 이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속관계 그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으로서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자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칼같이 구분을 해서 쓰는 편인데 예를 들면 파이썬, 예를 들면 C++ 같은 동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을 데이터 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코드 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름을 여러 용도로, 여러 의도로 도입해 가면서 쓰는 게 가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바 포함해서 보통은 아무튼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의도를 갖고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봤던 코드 내용들, 예시 내용들 중에서 데이터 이름은 out이라는 친구가 데이터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예시 자바 프로젝트의 넘버라든가 텍스트 등등도 다 데이터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 이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메서드 이름이 되는 거죠. 프린트LN이 메서드 이름이었고 우리가 직접 메서드 정의 적어봤었던 main이라든가 get absolute number라든가 등등도 코드 이름으로서 도입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형식 이름이에요. 프로그램도 역시나 타입네임으로서 우리가 도입해서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말았던 그 자바, 랭, IO, util 이런 친구들은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으로서 쓰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만의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내 .java 파일에서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이름 새로 도입하고 싶을 때는 이제까지 자주 해왔던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넘버란 이름 인트값 다룰 용도로 하나 만들어서 쓸 거야. 세미콜론 찍으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 3 담아놓고 스타트 할까요도 가능은 하죠. 아무튼 새로운 데이터 이름 얼마든지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 이름, 메서드 이름 얼마든지 도입하실 수 있어요. 메서드 정의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타입 네임 얼마든지 정하실 수 있어요.
클래스 정의를 적으시면 됩니다. 얘는 다만 보통은 이제 자동 완성당해서 적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아직은 안 해봤는데 일단 가능은 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적어본 또는 자동 완성 당해 봤었던 선언 내지는 정의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 라는 요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뭐 if문 조건식 어떻게 해야 되냐, while문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을 내용물을 채워 넣었었던 게 아무튼 어떤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면서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런 용도로 썼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 짓는 일종의 후속 조치 같은 느낌으로서 우리가 문장들을 채워 넣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름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요. 이름은 거창하게 적어놓고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메서드 정의 내용을 채워넣는다. 새로운 코드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괄화한 내용물, 문장들, 선언들을 채워 넣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살펴봤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형식과 관련한 얘기는 아직은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장 먼저 만든 게 이 넘버보다도 get absolute 넘버보다도 먼저 정한 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형식입니다. 여러분 파이썬 형식 이런저런 구경해 본 적 있죠? C에서도 형식 이런저런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당시 이제 형식 얘기를 할 때 대충 어떤 것들,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튀어나왔었나요? 우리도 그 현장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는 구경을 해보긴 했는데 형식 얘기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 구경해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선언 두 개를 적고 밑에다가 는 수식 해서 덧셈식을 오른쪽에 적어놨다 칩시다. 그럼 이 덧셈은 지금 3 더하기 5를 해서 결과적으로 8을 담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덧셈식 같은 경우는 지금 좌항은 넘버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의 형식이 int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nt 덧셈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int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 더블 같은 걸 적었다라면 얘는 이제 더블 덧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5, 그러니까 3.0이 담기는 셈이 되는 거고 3.0 더하기 5를 해서 결과적으로 3.0 더하기 5.0을 하게 될 거고 이 덧셈식의 계산 결과값은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C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더블 형식 값을 그냥 있는 그대로 int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걸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다시 리절트에 담는다와 같이 소위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코드를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적어본 적 있겠죠. 파이썬에서는 적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마치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마침 깔아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꺼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nt 괄호 열고 1, 2, 3 세 글자 집어넣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1, 2, 3 세 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인 123을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자바랑 다르게 파이썬 동네에서는 int 더하기 str 같은 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하거나 할 때 내 손에 int 형식 값이 있을 때 그때는 str 더하기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자바는 그거에 비하면 좀 편하죠. 스트링 더하기 int가 가능하고 스트링 붙이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얘기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뭐 int라는 단어 지금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닐 것이고 등등등 일 텐데 당시에 무슨 얘기들 튀어나왔나 살짝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수식이라든가 연산자 덧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라든가 뭐 int 형식 값, 더블 형식 값 등등등 값이란 얘기도 튀어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선언 내지는 이름 이 이름 지금 int 값 하나 담는 용도로 int 변수로서 선언했어요. 뭐 배열이니 뭐 포인트 형식이니 막 그런 것도 여러분 선언 적을 때 그 첫 줄에다가 그 선언 그 자리에다가 이름 좌우에다가 뭐를 정리에 따라 결정하는 거였죠. 등등등
얘기들이 아마도 형식 얘기 튀어나올 때 그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 동네에도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들이 존재해요. 적당히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총 8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인스톨러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동으로 설치 받았던 현재 이클립스는 자바 17 버전을 쓰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아무튼 요 자바 17 버전에는 기본적인 형식이 총 8개가 이미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를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파이썬의 bool 형식 써본 적 있잖아요. 사실 bool이라는 거 자체는 사람 이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진짜 이름은 BOOLE였어요. 근데 거기서 맨 뒷자 E를 빼서 BOOL까지만 보통 적어서 true 또는 false를 나타내기 위한 형식 이름으로서 쓰는데 자바 동네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7글자 형용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튼 boolean이라는 7글자를 형식 이름으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ol 4글자만 적으면 all이 날 거고 거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boolean으로 알아서 이클립스가 거의 항상 바꿔줄 거예요. 아무튼 파이썬에서의 bool 형식이랑 쓰임새는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은 계산하면 true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false 나오는 수식을 적기 위해 대문자 T, 대문자 F가 아니라 소문자를 적어야 된다는 부분만 살짝 다릅니다. 이건 적기 더 편한 느낌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다르게 대신에 C랑 동등하게 글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값을 다루기 위해 차라는, 보통 차라고 보통 부르는 캐릭터의 줄임말이 되겠죠. 차 형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를 써서 알파벳 A 한 글자, 그 다음에 한국말 안 한 글자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형식이 있고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C의 int랑 동등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3 적으면 10진수 3 의미하는 거고 03 하면 8진수 3, 그 다음에 16진수 3, 그 다음에 요즘 파이썬도 들어있고 자바에도 요 0b 하는 표현 하면 2진수 표현을 적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2진수로 11 하면 10진수로 3이랑 동치가 돼요. 아무튼 요 네 수식은 아무튼 계산하면 int 형식 값 3이 튀어나오는 동등한 수식으로서 여러분이 골라가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배웠던 그 플롯 형식, 더블 형식 2개가 자바에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슨 뜻인지 혹시 배웠습니까? 지난 학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더블이 크기가 2배고 그렇다 보니까 더 정밀하게 숫자들을 다룰 수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마 배웠겠죠? 그래서 플롯은 싱글 어쩌구고 더블은 더블 어쩌구 다라는 걸 배웠을 것이고 C에서랑 동등하게 여러분이 그냥 맨 땅에서 3.14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아니라 더블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다까지 배웠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자바도 완전히 동등하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더블 형식은 없잖아요. 여기는 플롯은 있지만 더블 형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도 에아프1에서 설치했었던 그런 일반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쓰고 있는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플롯이 C나 자바 동네의 더블 형식이랑 동치가 됩니다. 저기서 플롯이라 불러도 우리가 더블이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걸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도 3.14 하면 C로 치면 자바로 치면 더블 형식을 쓰는 셈입니다. 동등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바 동네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들이 미리 마련되어 있고 이런 형식들을 자바 동네에서는 프리미티브 형식이라고 불러요. 프라임 이미티브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그래서 다른 뭔가를 구성하기 위해 미리 생 바닥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형식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형식들, 예를 들면 int 값 2개를 모아서 다루는 새로운 형식 여러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고 등등등을 할 수 있게 미리 마련된 8가지가 존재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긴 5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3가지는 요 int 형식의 일종의 파생 상품 같은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ong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보통은 이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프리미티브 형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자 형식 이름, 타입 네임이 자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int라는 이름, static이나 클래스라든가 public이라든가 import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은 지금 이클립스가 붉은 글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 int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얘는 지금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이고 아무튼 형식 이름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블도 비슷한 느낌이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은 타입네임이 자바 키워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산하면 항상 내 지금 눈으로도 .자바 파일에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값 3, 3.0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계산하면 무조건 프리미티브 형식의 일종인 더블 형식, 그 다음에 지금 눈으로 봐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그 값 3.0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항상 내가 눈으로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리터럴이라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다 3 적어놨는데 얘는 지금 int 값 3을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긴 지금 .java 파일입니다.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얘기할 때 등장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값은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메모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java 파일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C 드라이브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int 값 그 자체는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할 때 메인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이 수식을 계산하게 될 거고 그 계산 결과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값, int 값 3이 튀어나올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3 담는 게 목표다. 나중에 계산하면 무조건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여기서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 더하기 2 같은 거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진 않고 계산하면 바로 그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 그냥 적어놓고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대부분이 되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요 왼쪽에서 봤던 요 수식들이 전부 다 리터럴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있긴 한데 리터럴을 적을 수 있지만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닌 케이스가 딱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걔를 제외한 모든 걔는 걔대로 내비두고 아무튼 프리미티브 형식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리터럴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어쩌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들과 그 어떤 소속 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int, 엄청 중요한 원초적인 형식 이름이지만 저 int라는 세 글자 이름은 java.lang 소속 그런 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C 동네에서도 키워드로 돼 있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형식 이름 도입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두 가지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는 구조체 정의를 적는 거. 두 번째는 타입 대비라는 걸 써서 선언을 적는 거. 두 가지를 해봤을 거예요. C에서는 그렇게 있었고 아무튼 자바 동네에서는 다른 방식을 쓰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8가지가 끝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형식들 예를 들면 스트링, 예를 들면 스캐너, 프로그램 등은 전부 다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리미티브 형식은 무조건 8개밖에 없고 그걸 제외한 모든 애들은 전부 다 프리미티브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컫는 공식 명칭은 의외로 없지만 보통은 non-primitive 형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reference 형식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reference 형식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reference가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refer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도 요거는 교양 수업 같은 데서 과제, 레포트 같은 거 적을 때 이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참고 문헌 같은 거를 어디서 구경한 다음에 그거를 인용해서 내 과제를 적었다면 꼭 어디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해왔나 레퍼런스를 뒤에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시는 수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양 수업들 중에 그런 식으로 참고, 참조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프리미티브 형식은 진짜로 8개가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새로운 타입 네임을 도입하시든 간에 그 형식은 절대 프리미티브 형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레퍼런스 형식이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형식의 특징을 살짝만 짚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형식입니다. 일단 타입 네임이 자바 키워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트링, 예를 들어 스캐너, 걔네는 그냥 이름입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수업 앞에서 나왔던 소속관계 어쩌고를 따지는 그런 노말노말한 이름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캐너, 자바 소속이면서 또한 util 소속이에요. 스트링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존재하는데 스트링 형식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얘는 큰 따옴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외하면 레퍼런스 형식에 대한 리터럴 적는 방법은 일절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스캐너 형식 리터럴이라든가 프로그램 형식 리터럴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친구만 리터럴을 적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큰 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답을 말하면 요 레퍼런스 형식을 왜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르냐? 자,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새로운 스캐너 하나를 사용하기 위한 이름 얼마든지 선언으로 도입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데이터 이름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요건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리미티브 형식 값을 하나를 담기 위한 선언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하나를 다루기 위한 선언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뭐 123, 123 정도로 해둘게요. 자, 위에 두 개는 프리미티브 형식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 3.0을 담는 게 맞아요. 그 아래 건 진짜로 메모리 위에 리졸트 자리에다가 3을 담는 게 맞아요. 근데 레퍼런스 형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텍스트라는 이름 자리에 요 123, 123 6글자짜리 스트링 형식 값을 담지는 않아요. 123, 123은 메모리 완전 다른 데 있고 텍스트에다가는 그래서 지금 123, 123이라고 저기 있는 개를 쓰면 되는 거야와 같이 여러분 C에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그런 위치값, 주소값 내지는 그런 것들을 대신 담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 자리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해당 형식 값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을 다룬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텍스트 자리에 담는다 와 같이 는 수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 수식문 실행 끝났을 때 는 수식 계산이 끝났을 때 뭐 하이 같은 스트링 값 자체는 메모리 위에 완전 다른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대신 이 텍스트 자리에는 그 하이가 실제로 담겨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위치 값이 대신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랑 비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든 형식이 레퍼런스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긴 인트라든가 플롯이라든가 자바 동네에서는 프리미티브 형식이라 부르는 그런 기초적인 형식들도 전부 다 레퍼런스 형식이에요. 그다음 C에선 여러분 포인터라든가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별표를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인트 한 칸, 저기 있는 인트 한 칸 요 이름 가지고 쓰고 싶네 와 같은 상황에서 PTR은 앰퍼샌드 넘버라든가 그런 식으로 적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인터 형식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진짜 인트 한 칸, 더블 한 칸 등등을 활용할 때 그런 케이스가 여기서의 레퍼런스 형식이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형식의 특징, 왜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르나? 예를 들면 스트링 덩어리, 스캐너 덩어리를 실제로 요 데이터 이름에 담는 게 아니라 걔는 완전 다른 데 있고 지금 요 이름 갖고 저기 있는 스캐너 쓰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헬로월드 나중에 출력하시면 됩니다와 같이 일종의 위치값, 일종의 포인터값, 일종의 레퍼런스 값을 대신 담아두도록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는 형식이라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다들 부른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메모리 얘기, 자리 얘기가 튀어나갔고 여러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 측면에서 요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걸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걸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보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이클립스는 인트 등등 이런 자바 키워드들을 완전히 다른 색깔, 심지어 굵은 글씨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뭔가 형식 이름이 막 튀어나왔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프리미티브 형식이냐? 예를 들면 시스템 프리미티브 형식일까요? 레퍼런스 형식일까요? 일단 저 8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레퍼런스 형식이 맞아요. 근데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 이 시스템 6글자 지금 빨간색 굵은 글씨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란 이름이 형식 이름이냐는 약간 별개긴 하지만 그건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블 같은 애들은 마우스 갖다 대도 아무런 툴팁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나와요. 소속 관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더블이나 인트는 그런 소속 관계 같은 거랑 일련 상관없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마우스 갖다 대도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트링, 레퍼런스 형식이고 java.lang 소속입니다. 스캐너도 java.util 소속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이클립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 이름이, 어떤 타입 네임이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이냐, 레퍼런스 형식 이름이냐 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있구나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 얘기로 스타트를 했고 그 중간중간 중요한 형식 얘기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이제 요 둘을 조금씩 조합해 가면서 앞으로 남은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를 하면 대충 구경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동네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이름, 값을 담았다 꺼냈다 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정할 때 그 이름의 형식을 같이 정하게 돼요. 여러분이 선언을 적을 때 반드시 무조건 새로운 이름 정하면서 그 이름의 형식이 뭔지를 왼쪽에 같이 적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이랑 완전히 큰 차이점이죠.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 그래요. 파이썬은 예시로 들어도 되겠지.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뭐 적었습니까? 나 지금 예를 들면 넘버라는 이름 너무 도입하고 싶은데 지금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엔터 치면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뜬단 말이에요. 네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임이 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넘버가 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적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 이런 식으로 는 해서 할당문을 적는 거였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뒀다면 이제 이 친구는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됐고 심지어 그 안에 3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 자리에는 int 값 3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4.5 한 개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4.5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자바로 치면 더블 형식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담기 위해서 도입한 이름을 어쩔 때는 int 값 담는 용도, 어쩔 때는 더블 값 담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파이썬 동네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넘버는 코드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함수정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넘버라는 이름 안에는 진짜로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게 됐어요. 그 말은 호출식을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상한 문장만 적어놔서 효과는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들어봤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넘버는 형식 이름이 되는 거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이름을 나중에 무슨 용도로만 쓸 거다와 같이 그 이름의 형식을 같이 붙여가지고 지정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다시금 이 넘버라는 이름을 int 값 담는 용도로 얼마든지 회귀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랑 형식이랑은 1도 상관없는 동네가 파이썬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담을 이름을 도입하려면 선언을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남들이 적어놓은 게 아닌 이상 내가 직접 선언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언을 적는 동안 반드시 새로운 이름 왼쪽을 비워놓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형식 이름을 적어놓고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 데이터 이름으로서 새로 도입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 시점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int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스트링 담는 용도로 쓸 거냐, 스캐너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무조건 같이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이름의 형식이 뭐냐는 오로지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이름 왼쪽에 어떻게 적어뒀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언을 적어가면서 데이터 이름의 형식을 지정하는 거는 나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형식 값을 다룰 거냐, 데이터 이름이니까 거기다가 무슨 형식 값을 담아뒀다가 꺼내서 쓸 거냐를 지정하는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넘버는 더블 형식이고 리절트는 인트 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리절트 더하기 5는 명백히 인트 덧셈을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 넘버에 담을 겁니다. 근데 넘버는 더블 형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8.0을 만들어서 담게 될 거예요. 왜냐? 이 데이터 이름 넘버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적어놨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나중에 저 넘버라는 이름을 활용을 할 때도 얘는 이제 더블 형식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왜냐? 넘버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 적어놨으니까요.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덧셈식 등등 다른 수식으로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때는 당연스럽게도 더블 덧셈을 할 거예요. 왜냐? 역시나 넘버가 더블이니까요. 우항도 더블이고요. 여기다 인트를 적는다 하더라도 더블 덧셈을 하게 되겠죠. 등등등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형식 얘기랑 이름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4가지 카테고리, 4가지 의도로 쓴다는 얘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형식 이름,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지금 일단 데이터 이름이랑 형식이랑을 지금 엮어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우리 선언 적어야 되는데 저거 안 적으면 오류니까 와 같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름뿐만 아니라 자바 동네에서는 새로운 코드 이름을 정할 때도 그 이름에 대한 형식을 같이 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C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코드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는 건 막혀 있어요. 여러분이 함수 선언 적고 그 함수 선언을 위에다 적고 함수 정의를 아래에다 적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C 동네에서.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함수 선언이란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메서드 정의만 적어야 됩니다. 대신 다행스럽게도 메서드 정의를 메인 정의보다 아래에다 적어도 괜찮아요. 저 아래에 메서드 정의가 적혀있는 개를 위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C랑 다르게. 그래서 C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코드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름만 정해놓고 그 내용물 중괄호를 나중에 정한다든가 하는 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메서드에 대한 선언을 미리 적어둘 필요가 없도록,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각각의 메서드 정의를 내가 적고 싶은 아무데나 적어도 되도록, 순서랑 상관없이 아무데나 적어도 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서드 선언이란 개념이 굳이 필요가 없는 동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메서드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고 그 내용까지 같이 정하는 와중에 첫 줄을 적을 때 반드시 그 메서드랑 연관되어 있는 이런저런 형식들을 같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get absolute number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첫 줄 적을 때 여러분은 꼭 인수 몇 개 받고 각각의 형식은 뭐냐 다 정해 주셔야 되고, 요 메서드의 리턴 값의 형식이 뭐냐도 같이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란으로 두거나 여기 공란으로 두면 오류 뜬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해야 돼요. 그게 인트든 스트링이든 스캐너든 등등.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지금 인어점 거기에 지금 적혀있는 거를 대문자만 들고 온 거예요. 아무튼 뭐 인트를 받네, 스트링을 받네, 레퍼런스 형식, 뭐 프리미티브 형식 그런 건 상관없이 아무튼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수의 이름의 형식, 그 다음에 리턴 값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의 이름은 뭐 여러분 이미 파이썬 동네에서나 C 동네에서 인수라는 개념 써봤으니까 인수 이름은 데이터 이름의 일종이다라고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겠죠? 괄호 안에 3 넣을 수도 있고 5 넣을 수도 있는 5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get absolute number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용자가 무슨 숫자를 입력했냐, 달리 말하면 이번에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할 때, 메서드 내용물 실행할 때 이번에는 인풋 자리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또는 우리 sysout 자동 완성 당했을 때 이번에는 뭘 출력할 거냐 같은 것들을 괄호 안에다가 수식을 적어서 지정할 수 있었고,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에 담긴다 같은 얘기를 해본 적 있잖아요. 따라서 요 인수 이름
딱 얘만 잘라갖고 보면 데이터 이름이다 라고 얼마든지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걔의 형식, 그 다음에 이 메서드 자체, 메서드 호출식 자체의 형식, 달리 말하면 그 메서드에 대한 리턴 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 이름은 데이터 이름이니까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설명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 형식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의 형식은 결국은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의 형식을 결정하는 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여기는 set and print and return text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고 얘의 return 형식은 스트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inner 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지금 메서드 호출식 구성한 거죠. 저 친구의 return 값을 스트링 하나 담을 수 있는 자리에 담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체 메서드 호출식의 형식이 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상으로 스트링 하나가 튀어나오는 걸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int가 튀어나온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int 값 담기 위한 데이터 이름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될 거예요. 여긴 지금 스트링이 튀어나왔는데 그걸 갖고 지금 int 자리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턴 형식, 그러니까 리턴 값의 형식은 결국은 메서드 호출식의 형식을 결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정리를 해보긴 했지만 C 동네처럼 자바 동네에서도 코드 이름 그 자체의 형식을 따지는 게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get absolute number 자동 완성 당했던 이 친구의 형식은 이 이름 세 글자만 딱 이 이름만 드러내고 딱 봤었던 C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죠. int 하나 받고 int 하나 던져주는 애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큰 지장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매우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int 넘버는 3 이런 선언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 자바 버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int arr3 같은 거 적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뭐 int 뭐 ptr 같은 거 적어본 적 있겠죠. 그 다음에 int main 같은 것도 적어본 적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적을 때 arr의 형식이 뭐냐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ptr의 형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ptr의 형식이 뭐냐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일단 걔에 대한 선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걔에 대한 선언을 찾고 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ptr의 형식은 요 ptr 세 글자를 제외한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글자들을 int 별 형식입니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arr의 형식은 int 세 칸짜리 배열 형식입니다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뭐 템프 이런 식으로 선언을 복잡하게 적는 게 가능하고 C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템프의 형식은 뭐냐라 물어보면 요걸 제외한 요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제 저 이름을 실제로 쓸 때 템프는 0 같은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별 템프까지 적고 지금 템프 바로 옆에 별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적을 수가 있거나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템프라고만 적은 거는 얘의 형식은 요걸 제외한 나머지 형식입니다. 따라서 얘는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 템프를 하면 별 템프까지 지운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함수 형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등등과 같이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C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의 형식, 그 선언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만 다 보면 그게 형식이 된다라 말할 수 있어요. 함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바 동네에서도 요 메서드 이름 볼 때 get absolute number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왼쪽에 붙어 있는 것만 놓고 요 메서드의 형식은 int 값 하나 받고 int 값 하나 주는 애야와 같이 다루셔도 충분히 유효하긴 합니다. 요 각각의 의미는 위에서 따로따로 설명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요 정도 해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에 대해서 각각 형식 이야기를 지금 붙여본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자
새로운 타입 네임을 정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거나 할 때는 그 타입 네임의 형식 이름의 형식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 새로운 이름, 그 클래스 이름 자체가 새로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형식 같은 거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다른 사연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몇 주 뒤에 살짝만 다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형식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다른 얘기가 하나가 더 끼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름, 예를 들면 자바, 유틸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지금 형식을 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 소속이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만 논의하기 위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굳이 형식이랑 연관을 짓지 않고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util의 형식이 뭐냐? 아무도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바는 자바고 유틸은 유틸입니다. 걔네 둘 다 아무튼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으로서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콘도 이것도 역시나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바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름이 자바인 뭔가가 튀어나오고 보시면 지금 되게 뭔가 좀 쌀가마니 같이 생긴 느낌의 아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아이콘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소속인 AWT 등등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내려가면 java.io 여기 지금 프린트 스트림이 앉아 있는 거죠. java.util 있고 이런 식으로 쌀가마니 같은 아이콘으로 돼 있고 여기 안에 지금 쌀가마니가 아닌 뭔가들이 지금 차곡차곡 들어있는 것 같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들이고 얘네 둘은 달리 말하면 클래스 이름, 형식 이름도 아니고 데이터 이름도 아니고 코드 이름도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util의 형식은 뭐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뭘 담을 것도 아니고 이걸 나중에 호출식 적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자바 동네에서 요 이름과 형식을 묶어서 다룰 때 요 이름의 형식을 논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데이터 이름과 코드 이름에 대해서만 챙겨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둘은 지금 시점에도 납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데이터 이름 그래서 지금 여기다 뭐 담을 건데 정하셔야지 그 목표대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코드 이름 그래서 얘 무슨 데이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무슨 값을 리턴하는 애인데 를 정해 주셔야 나중에 요거 호출하는 사람이 그것만 보고 아 나 지금 절대값 너무 구하고 싶은데 얘는 인트 값 받고 인트 주는 애네 아 난 지금 더블 값 들고 있는데 딴 거 써야지 라든가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이름의 형식 아무튼 형식 얘기를 굳이 미리 잘 챙겨둬야 하는 이유 굳이 선언 굳이 메서드 정의 첫 줄을 잘 적어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들에서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그 수식의 형식에 따라서 연산자 계산 방법 덧셈 방법이라든가 계산 결과값 뭐가 튀어나오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등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 동네나 C 동네나 자바 동네나 대동소이합니다. 인트 더하기 더블 하면 더블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서 대동소이하니까 지금 시점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전 그 감각 그대로 자바에서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부 규칙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int 더하기 스트링이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 목표대로 쉽게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str 괄호에다 그걸 붙인다든가 등등을 했었죠. 아무튼 세부적인 규칙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이것저것 과제라든가 프로젝트 하든가 하시다 보면 그럭저럭 자바 동네의 규칙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 동네의 보편적인 규칙에 좀 더 익숙해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막 표 같은 거 보여드리고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슬슬 마지막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아까 살짝 어려웠던 점 연산자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컨닝 페이퍼를 꺼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지금 요 투두 태그 적혀있는 요 아래에다가 지금 우리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지도 않았죠. 지금 다양한 이전에는 자동 완성 당해봤었던 그 이름들 사실 되게 필요한 이름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대충 그냥 목표에 맞게 적당히 복붙해가면서 쓰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목표 도전하거나 할 때는 이런 복잡한 메소드 출식 등등을 직접 적으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요거랑 관련한 탐구를 살짝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살짝 요거는 복습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 해봤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같이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 있는 거 구경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차피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기니까요. 우리 가장 먼저 했던 게 요 시스템이라는 형식 이름, 타입 네임을 적고 그 뒤에다 점을 찍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타입 네임 적고 점을 찍었더니 지금 시스템 소속인 애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 아웃이라는 이름 자체는 명백히 시스템 소속이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금 툴팁을 한번 목록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보면 클래스 이건 잘 모르겠어요. ERR, in, out 한 다음에 콜론하고 뒤에 지금 인풋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 등등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 셋은 아마도 요 out이라는 데이터 이름의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out, 마우스 갖다 대면 out은 프린트 스트림 형식이 맞습니다. 자, 다시 점 찍은 대로 돌아볼게요. 돌아오면 그래서 out은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이고 또한 빼기 한 다음에 시스템 소속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엔간하면 거의 다 시스템 소속인 애들인 것 같고 지금 비어있는 동그라미는 전부 다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 꽉 차 있는 동그라미들은 지금 생긴 것만 봐도 얘네들은 전부 다 코드 이름, 메서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들이 일단 보이는데 메서드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괄호 열고 닫고로 인수가 뭐냐, 각각의 형식이 뭐냐 표현하고 있고 콜론 뒤에는 지금 형식이 하나가 붙는데 아마도 여러분 예측할 수 있듯이 얘는 지금 리턴 값의 형식, 리턴 형식이 뭐냐, 메서드 출식의 형식이 뭐냐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네 거의 다 시스템 형식이에요. 사실 아닌 것도 밑에 튀어나오긴 하지만 튀어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형식 이름에 점을 찍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점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와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마련해 놨었어요. 새로운 데이터 이름, 인트 값 담기 위한 넘버, 프로그램 소속이 맞아요. 그 다음에 비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아니긴 하지만 얘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꽉 차 있는 거, 메서드 이름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수의 형식은 스트링 대괄호 열고 닫고인 것 같고 리턴 형식은 보이드인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프로그램 소속이 맞고 꽉 차 있는 동그라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inner라는 이름은 현재 형식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소속이 맞고 커다랗게 해서 C라는 커다란 녹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까지 적어봤었죠. system.out까지 한 다음에 점을 찍었을 때는 요때는 다시 보면 지금 대부분은 지금 프린트 스트림 소속 이름들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은 지금 꽉 찬 동그라미인 걸 봐서 지금 프린트 ln 이런 거 있죠. 누가 질문했었는데 프린트라는 이름이랑 프린트 ln이라는 이 두 메서드의 차이점은 ln의 차이점이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주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인수를 안 받는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럼 진짜 엔터키만 쳐줘요. 반면 프린트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출력하겠어, 지금 글자들 스트링 하나 출력하겠어 등등 버전이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안 받는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 엔터키도 안 칠 거면 굳이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는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게 성가시면 C사웃 자동 완성 당한 다음에 ln 부분만 지워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아웃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아웃 소속, 여긴 지금 아웃이라는 이름 쥐뿔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오브젝트니 프린트 스트림이니 이런 소속 이름들만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메서드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프린트 ln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도 자동 완성 당하면서 프린트 ln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지금 형식 이름에 점 찍어봤고 데이터 이름에 점 찍어봤고 여기선 지금 코드 이름에 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 웬걸 문장을 그냥 완성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소드 출식 적어버리고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해버리고 그 뒤에 점을 찍고 앉았습니다. 무시하시고 ESC 한번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꺼버린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코드 이름에 점을 찍으면 과연 목록에 뭐가 튀어나올 거냐가 현재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을 찍으면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프린트LN 하고 점 찍으면 예를 들어 아웃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아웃 소속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른 뭔가 형식 이름,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오고 등등등이었는데 프린트LN은 메서드 이름이고 메서드 이름에다 점을 찍었더니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목록에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해도 너한테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와 같이 메시지만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만 봤을 때는 지금 데이터 이름에 점 찍는 거 가능하고 형식 이름에 점 찍는 거 가능하지만 코드 이름에 점을 찍는 건 기본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것도 역시나 복습이 되겠죠. 자바 한 다음에 점 찍는 것도 이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바란 이름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당연히 자바 소속인 이름들 이것저것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 골라갖고 이런 이름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ESC 키 눌렀다가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제 저 쌀가마니 같은 거 말고 다른 이름들이 열심히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이전에 나왔던 거가 등장하는 셈이 되는 거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inner라는 이름 적을 수 있었죠?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이 inner 자체는 사실은 program.inner가 풀네임인데 우리는 프로그램 점을 적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아래 적은 inner랑 동등한 이름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이 부분이 메인 정의 중괄호인데 이 메인이 프로그램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메인이 프로그램 소속이 아니라 java.util 소속이었다면 우리는 inner는 java.util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풀네임을 찍어야 되지만 그때는 스캐너라는 이름을 풀네임 굳이 안 찍어도 적을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inner라는 이름 적고 inner 소속 얼마든지 텍스트라는 이름 적을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점 찍으면 역시나 텍스트 데이터 이름 형식은 스트링 형식이기 때문에 스트링 소속 이름들이 이것저것 다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데이터 이름 여러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점 찍는 것도 현재는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요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요 바로 위에 있는 넘버라는 이름, 데이터 이름을 적고 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자,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저는 풀네임으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넘버 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int 소속인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지금까지 구경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도 점을 찍으면 무려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해도 나한테 보여줄 게 없대요. int 소속인 이름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왜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걸까요? program.inner.text는 가능하고 여기다 점 찍으면 명백히 스트링 소속 이름을 보여주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스트링 소속 이름을 보여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선언 왼쪽에다 스트링이라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program.number 한 다음에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넘버 선언 왼쪽에 적혀있는 요 이름 인트잖아요. 얘 소속 이름들을 내가 지금 쓰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대요. 지금 목록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아무것도 안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스트링 소속인 이름들은 짠뜩이 있고 인트 소속인 이름은 없냐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프리미티브 형식과 레퍼런스 형식을 가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들은
그 어떤 다른 이름들과도 소속 관계를 갖지 않아요. 심지어 java.lang이랑도 소속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 소속인 애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int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이름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점을 찍었잖아요. 점은 명백히 지금 소속 관계를 갖고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메서드 호출식이라든가 그런 거 적을 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int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자리에다가 데이터 이름 적고 걷다 점을 찍었더니 아무것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티브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자, 요것도 같이 해봅시다. 우리 계산하면 스트링 하나 튀어나오는 리터럴 적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5글자짜리 튀어나오는 리터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어보시면 찍어볼게요. 찍으면 요때는 또 목록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점 왼쪽에 데이터 이름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여긴 지금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걷다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스트링 형식 소속 이름들이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스트링 형식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오냐? 라 물어보면 지금은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스트링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고 걷다 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정상인 것 같아요. 자, 여긴 저만 해볼게요. inner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예를 들면 메서드 이름을 써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요. 그러면 요 메서드 호출식의 형식은 스트링 형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리턴 형식이 그거니까요. 따라서 여기다가도 여러분이 점을 찍어서 리턴 형식 소속 이름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스트링 형식 얼마든지 구경해 볼 수 있고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inner 텍스트 한 다음에 점을 찍은 것도 여기서도 사실 데이터 이름을 적고 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화하면 계산하면 스트링 값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거기다가 점을 찍고 스트링 소속 이름을 적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프린트 스트림 한 덩어리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걷다가 점을 찍고 프린트 스트림 소속 이름을 적은 셈이 돼요. 왜냐? 아웃의 형식 이거 맞거든요. 요 데이터 이름이고 요거 계산하면 프린트 스트림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 적으셔도 되고 계산하면 프린트 스트림 하나 리턴하는 코드 이름 적고 메서드 호출식 구성하셔도 되고 등등등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걷다가 점 찍고 프린트 스트림 소속 이름을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점 연산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쓰임새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형식 이름에 점 찍고 이름 적거나 또는 소속 관계 구성하기 위한 자바, util 그런 거 이름 적고 점 찍고 이름 적거나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마치 full name을 찍는 것처럼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적는 셈이 됩니다. system.out 다른 데 있는 아웃 말고 시스템 정의 중괄호 안에 선언이 적혀 있는 그 아웃을 쓰겠다는 거예요. java.util.scanner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식이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 수식을 적고 걷다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스트링 리터럴이라든가 메서드 호출식 완성된 메서드 호출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이름만 딸랑 적고 점 찍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int 형식이거나 하면 저 수식의 형식이 프리미티브 형식이라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 프리미티브 형식 소속 이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스트링은 가능했어요. 얜 레퍼런스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까지만 적으면 system.out.println까지만 적어놓은 건 걔는 완전한 수식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점 찍는다고 뭔가 다른 새로운 거를 목록에서 구경한다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바에서는 메서드 이름까지 적었다라면 꼭 그 자리에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해야 여간에서는 제대로 된 수식으로 인정받을게요. 무슨 얘기냐? 수식이잖아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 이름까지만 적으면 이거 지금 뭘 하라는 건데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를 이클립스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까지만 적는 걸 그냥 무조건 막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코드 이름이라 하더라도 메서드 출시까지 구성했다라면 걔는 이제 다시금 완전한 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식의 형식은 당연히 그 메서드의 리턴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걔가 프리미티브 형식이냐 레퍼런스 형식이냐에 따라 뒤에다 점 찍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게 되겠죠. 아무튼 정리를 이렇게 몇몇 수식들, 몇몇 예외를 제외한 수식을 적고 점 찍고 이름을 적는다 라고 가져가 둔다면 일단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소속 이름을 적는 셈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데이터 이름 적고 점 찍고 이름 적는 케이스가 여기 들어간다는 걸 납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하면 스트링 하나 나오는 수식 적고 걷다 점 찍으면 스트링 소속 이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클래스와 인스턴스 첫 번째 시간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실습한 거 막 선언하는 거 적다가 말긴 했어요. 지난주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지난주는 잘은 모르겠지만 자동 완성 해봅시다.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일단 다음 주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다시금 그러니까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다 다음 주가 되겠죠. 아무튼 다음 본론 시간에는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중간고사 직전 타이밍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어쩌면 과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거 이미 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아마도 들었다면 예를 들면 2주, 3주 동안 요 내용을 풀어서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우린 지금 2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하루워치로 패키징을 해서 다뤘다 보니까 뭔가 좀 다양한 얘기들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요 정도 지금 챙겨두면 요 다음 단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그래서 다음 단계를 원활하게 납득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만의 게임 여러 가지 점 잡아 파일, 새로운 코드 이름, 데이터 이름, 형식 이름 정해가면서 접근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은 최종 목표 없어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느낀 점만 적고 집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아무튼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봐 주시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